오늘은 안과 질환을 기능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 연령 관련 황반 변성. 그게 연령 관련돼 생기는 이제 황반 변성 질환, 녹내장, 백내장 이런 부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199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큰 화두였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발견들, 그다음에 발전과 함께 같이 연구가 됐었죠. 우리가 황반 변성의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테인, 비타민 C, 아연, 구리, 오메가3. 보통은 이제 병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몸이 과로를 했거나, 아니면은 독소에 노출됐거나 이랬을 때 몸에 산화적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선천적 알러지, 후천적 알러지, 또 급성 알러지, 만성 알러지 다 포함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이 항상 안 좋으신 분, 위가 안 좋으신 분, 또 몸이 뭐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이 있든지 이런 만성 염증이 있게 되면 염증 사이토카인이 자꾸 나오게 되면서 혈류가 제일 많이 도는 것 중에 하나인 망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보통 지용성이에요. 지방에 녹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지용성들은 이제 지방이나 또 신경도 지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의 침투가 되게 쉬워요. 고혈당은 혈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연령관성 눈 질환이 그 RAG 포뮬라에서 입증이 됐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 이제 정상 망막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게 실제로는 영상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황반 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게 퀄리티가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죠. 이게 희끗희끗하게 좀 약간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피가 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웹 타입이라고 이제 피가 났으니 젖어 있는 상태에 웹 타입, 드라이 타입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좀 많이 해요. 일단 피를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많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가 되지 않겠죠. 피가 난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더 악화가 안 되게 만들 것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뭔가 물체를 봤다. 그러면은 눈에 일단 상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눈은 결국 뇌신경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게 여기서 생긴 신호가, 각 세포들이 받았던 신호가 거의 이쪽에서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생기면은 여기도 거기 센서가 작동 잘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결같이들 수술하고 좀 어려움을 겪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요 수정체가 항상 원래 우리 눈은 젊었을 때부터 이게 빛을 항상 이 한 점에 맞게끔 맞춰 놨었어요. 근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이 한 점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항상 가운데 황반부, 아까 중심화에 맺혔던 이 상이 약간 그 옆으로 맺힌 효과 때문에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만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실제로 이제 빛이 우리 뇌에서 인지되는 과정을 이걸로 보여준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을 봤다 칩시다. 망막에서는 여기 원래 이제 흑백, RGB, R, 레드, 그린, 블루로 평가가 되죠. 이게 이제 색이 합성돼 가지고 이제 외슬상체에 거쳐서 약간 이제 모양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아까 이런 그림인데 더 특징적인 걸 잡은 대로 내려왔죠.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CP질에 1대1로 대응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심플셀들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패턴을 조합해서 명암 분석을 해요. 우리 뇌에서 순식간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있으면 모나리자를 먼저 샘플링해요. 다 보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샘플링해서 이제 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중심화에서 보는 같은 효과를 위해서 특징적인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이게 특징적인 뭐 있는가, 그 특징을 찾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어텐션 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다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마칠 건데 더 재밌게 이야기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